세월에 가서 1905년 을사년이 되었다. 인천 항만에서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가 대포 소리를 크게 울리며 동양의 일대에 문제가 터졌다는 통신이 들어왔다. 홍신부는 한탄하면서 말하였다. 한국이 장차 위태롭게 되었다. 왜 그러합니까?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가 한국을 주장하게 될 것이요, 일본이 이기면 일본이 한국을 관할하러 들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날마다 신문과 잡지와 각국의 역사를 상고하며 읽고 있었기에 이미 지나간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일들을 축축하고 있었다. 러일 전쟁이 강화로 끝난 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으로 건너와 정부를 위협하여 오조역을 강제로 맺어 삼천리 강산과 2천만 인심을 뒤흔들어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이 되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심신의 울분으로 병이 더욱 중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와 비밀이 상의하였다.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했을 때 일본이 전쟁을 선포하는 글 가운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한국의 독립을 굳건히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그 같은 대의를 지키지 않고 야심적인 책략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일본의 대정치가인 이토의 정략입니다. 먼저 강제로 조약을 정하고 다음으로 뜻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없앤 뒤에 강토를 삼키려는 것이니 나라 망치는 지금의 새 법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속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큰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손을 마주쥐고 아무 방책도 없이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의거를 일으켜 이토의 정책에 반대한들 강약이 같지 않으니 부질없이 죽을 뿐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듣기에 청국 산둥과 상하이 등지에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니 우리 집안도 모두 그곳으로 옮겨가 살다가 서로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그곳으로 가서 살펴본 뒤에 돌아올 것이니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비밀히 짐을 꾸린 뒤에 식구들을 데리고 진남포로 가서 기다리시다가 제가 돌아오는 날 다시 의논해서 행하도록 합시다. 부자간의 계획은 정해졌다. 나는 곧 길을 떠나 산둥 둥지를 두루 다녀본 뒤에 상하이에 이르러 민영익을 찾았더니 문지기 하인이 문을 닫고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말했다. 대감은 한국인을 만나지 아니하오. 그날은 그냥 돌아왔다. 다음 날 두세 번 더 찾았으나 역시 전일과 같이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대는 한국인이 되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는 것인가? 더욱이 그대는 한국에서 여러 대를 국록을 먹은 신하로서 이같이 어려운 때를 만나 전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누워 조국의 흥망을 잊어버리고 있으니 세상에 어찌 이 같은 도리가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 나라가 위급해진 것은 그 죄가 전적으로 그대들과 같은 대관들한테 있는 것이요, 민족의 허물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부끄러워서 만나지 않는 것인가? 한참 동안 욕을 퍼붓고는 돌아와 다시 더 찾지 않았다. 그 뒤에 서상근이란 이를 찾아가서 만나 이야기하였다. 지금 한국의 형세가 위태롭기가 조속지간에 있으니 어쩌면 좋겠소. 무슨 좋은 계책이 없겠소? 한국의 일을 나에게는 말하지 마시오. 나는 일개 장사치로서 수십만 원 재종을 정부 고관에게 뺏기고 이렇게 몸을 피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오. 더구나 국가 정치가 백성들에게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오. 그러지 않소. 그대는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셈이요. 만일 백성이 없다면 나라가 어디 있을 것이오. 더구나 나라란 몇몇 대관들의 나라가 아니라 당당한 2천만 민족의 나라인데 만일 국민이 국민된 의무를 행하지 않고서 어찌 민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지금은 민족의 세계인데 어째서 홀로 한국 민족만이 남의 밥이 되어 앉아서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겠소? 공의 말이 그렇기는 하나 나는 다만 장사로서 입에 풀칠만 하면 그만이니 다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오. 두 번, 세 번 의논을 해보았으나 전혀 응낙이 없었다. 그야말로
소귀의 경일기와 마찬가지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스스로 생각하였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뜻이 모두 이와 같으니 나라의 앞길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다. 여관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감개한 정해를 참을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천주교당에 가서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린 다음 문 밖으로 나와 바라볼 즈음에 언뜻 신부 한 분이 앞길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데 서로 보고 같이 놀랐다. 내가 어째서 여기 왔느냐? 손을 잡고 서로 인사하니 그는 바로 곽 신부였다. 이 신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여러 해 동안 한국에와 머물며 황해도 지방에서 전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절친한 사이였고 이제 홍콩으로부터 한국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야말로 참말 꿈만 같았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여관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여기를 왜 왔느냐? 선생께서는 지금 한국의 비참한 꼴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들었지. 현 상황이 그와 같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부득이 가족들을 외국으로 옮겨다가 살게 해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외국에 있는 동포들과 연락하여 여러 나라로 돌아다니며 억울한 정상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은 뒤에 기회가 오기를 기다려서 한번 의거를 일으키면 어찌 목적을 이루지 못하겠어. 나는 종교가요 전도사라. 전혀 정치계의 관계가 없기는 하다마는 지금 내 말을 듣고는 늦거운 정을 이길 수가 없구나. 너를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줄 것이니 만일 이치에 맞거든 그대로 하고 그렇지 못하거든 뜻대로 해라.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도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다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가족을 외국으로 옮긴다는 것은 그릇된 계획이다. 만약 2천만 민족이 모두 너같이 한다면 나라 안이 온통 빌 것이니 그것은 곧 원수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우리 프랑스가 독일과 싸울 적에 두 지방을 비워준 것은 너도 알 것이다. 지금껏 40년 동안에 그 땅을 회복할 기회가 두어 번 있었지만은 그곳에 있던 뜻 있는 사람들이 온통 외국으로 피해갔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치 못했으니 그것으로서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해외에 있는 동포들로 말하면 국내 동포에 비해서 그 사상이 배나 더하여 서로 모의하지 않아도 같이 일할 수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열강 여러 나라의 움직임으로 말하면 혹시 네가 말하는 억울한 설명을 듣고서는 모두 가엾다고 하기는 할 것이나 그렇다고 반드시 한국을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성토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제 각국이 이미 한국의 참상을 알고 있기는 하나 각각 제 나라의 일에 바빠서 전혀 남의 나라를 돌봐줄 겨를 없다. 그러나 만일 뒷날 운이 이르러 때가 오면 혹시 일본의 불법 행위 성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나 오늘 네가 하는 설명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 일러스되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이 돕는다고 했으니 너는 속히 본국으로 돌아가서 먼저 네가 할 일을 하도록 해라. 첫째는 교육의 발달이요, 둘째는 사회의 확장이요, 셋째는 민심의 단합이요, 넷째는 실력의 양성이니 이 네 가지를 확실히 성취시키기만 하면 2천만의 정신이 힘이 반석과 같이 튼튼해져서 비록 1,000,000문의 대포를 가지고서도 능히 공격하여 깨뜨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른바 한 지아비의 마음도 뺏지 못한다고 하거늘 하물며 2천만 사람의 정신의 힘이겠는가. 그렇게 하면 강토를 빼앗겠다는 것도 형식상으로 된 것뿐이요 조약을 강제로 맺었다는 것도 종이 위에 적힌 빈 문서라 헛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같이 하는 날이라야 거침없이 사업을 이루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책은 만국에서 두루 통하는 예이므로 권유하는 것이니 잘 헤아려 보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곧 행장을 꾸려 기선을 타고 나는 진남포로 돌아왔다. 1905년 12월
상하이로부터 진남포로 돌아와 집안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동안에 가족들이 이미 청계동을 떠나 진남포에 도착했는데 다만 아버지께서 중도의 병세가 더욱 중해져서 마침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영구를 모시고 청계동으로 다시 돌아와 장례를 모셨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통곡하며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 다음날 길을 떠나 청계동에 이르니 상청을 차리고 재계를 지키기 며칠 뒤에 상례를 마치고서 가족들과 함께 그의 겨울을 났다. 그때 난 술을 끊기로 맹세를 하고 대한 독립하는 날까지로 그 기한을 정했다.